이제 그 4년 만에 월세 수익으로 2천만 원을 번 사례가 네. 있더라고요. 이건 네네. 어떤 또 얘기인가요? 가격이 빠졌을 때 집들을 안 사셨어. 근데 제가 사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사신 분들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2~3억씩 올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2014년도 지금부터 보셨을 때는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중개 실무는 좀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네.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책에서 이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부동산이면 충분하다. 네네네. 요즘에 이제 뭐 코스피 뭐 폭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을 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는 건재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처음에 이 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저는 부동산에 워낙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일찍 해서 애기들 유모차 밀고 예전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작가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에드블룸 막 분양하는데 에드블룸 떠져 있잖아요. 저는 유모차 밀고 막 그런 데 찾아가서 이건 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막 그런 걸 계속 묻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관심이 많아서 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해서 보는 눈이나 보는 시야가 현장에서 있을 때 훨씬 더 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부동산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조금 연령 뭐 한 60대 되시면 퇴직하시면서 다 여유 있게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저 또한 투자도 많이 했고 하면서 저도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주식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부동산에 계속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 많이는 못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는 다 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부동산에서만 계속 부를 축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투자도 하고 있고 뭐 사고 팔고도 하면서 계속 저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인구 소멸도 있고 음. 뭐 지방에 살아신다는 얘기도 음. 있고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이제 뭐 이것을 투자 수익이 계산했을 때 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모든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물론 입지하고 현장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식주 우리나라의 가장 필수 상품이잖아요. 거기에 주거든요. 이 주가 주택이다 보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인구가 소멸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주택의 세대 수는 그대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입지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선까지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나쁜 전망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4년 만에 월세 수익으로 2천만 원을 번 사례가 네. 있더라고요. 이건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조카인데요. 저희 조카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작은 엄마 왜?" 그랬더니 저 회사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너무 삶이 월급을 이렇게 얘도 유명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막 서울에서 대학 다녀가면서 유명 회사에서 연봉도 꽤 괜찮았는데 얼마 다니더니 한 2년 다니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바로 성공할 수 있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저 뭐부터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거래를 다 뒤져보라겠어요. 그때 2003 년도부터 중개업을 시작을 했는데 2006 년도 7월 1 일부터 실거래 신고가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 그걸 먼저 뒤져서 한번 거래 현황을 좀 지켜보고 네가 차트로 좀 한번 공부 좀 해보고 해보라고 했더니 그걸 딱 마스터하고 나서부터는 걔가 갭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갭 투자 시작을 계속하고 지금은 월 2천 원 기본으로 벌고요. 가족들한테도 뭐 경매로 월세가 나오는 건물들 상가들도 많이 사줘가면서 지금은 가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는 그렇게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결론은 경기가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막 물건을 막 다들 싸게 팔고 금매로 팔잖아요. 얘는 팔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계 쪽으로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다 보니까 이제 세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알아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낼 건지 어떠한 상품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서 예 그 친구는 지금도 제 조카는 예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조카분만의 그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는 사회초년생분이나 이제 불인이들도 똑같은 이런 얘기들이 성공 신화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쪼끔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018년 19년도 당시보다는 쪼끔 어렵기는 한데 저희 조카는 돈이 없어서 진짜 몇 천 갖고 시작을 했고 열심히 자금력을 쪼금 모아서 움직이는 시드머니가 있는 분들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대신에 이제 좀 공부를 좀 더 하셔 가지고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사이트나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세종에서도 똑같았거든요. 얼마 전에 계속 가격이 빠졌을 때 집들 안 사셨어. 근데 제가 사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사신 분들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2~3억씩 올랐어요. 그게 불과 2년 밖에 안 됐어. 이런 걸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고 내 시드머니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또 여기 저희 세종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이 특공이라고 해서 공무원분들한테 먼저 우선 공급을 해 줬었던 지역이에요. 이분들은 특공을 받았기는 했지만 원래 서울에 집을 사고 싶었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 그러면 이분들한테 서울이 한동안 집값이 좀 빠졌을 때 세종도 집값을 빠졌지만 서울도 빠졌다. 그러니까 세종을 조금 팔고 얼른 서울 가 사셔라 하신 분들 중에 거의 10억 이상의 양도 차익을 지금도 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무조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조카분께는 이제 실거래가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나도 그렇게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 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과거를 좀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아서 불과 2019년도에 급등장 때는 어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6년도에 2025년도 4년도의 급등장이랑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맞는 입지의 부동산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는 조금은 어느 선까지는 최근 저는 그때는 제가 제 조카가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동산도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을 조금 탈 수 있는 공부와 방법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실거래가는 어디서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2014년도 지금부터 보셨을 때는 그때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역은요? 지역은 서울 경기권과 이슈가 되고 있는 각 광역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광역시의 핵심 단지, 핵심 지역을 보셔야죠. 거기에 보시면 요즘은 앱이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앱에 가서 보시면 가장 메인인 리딩 단지가 있어요. 그 리딩 단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분석 현황도를 보시고서 내가 리딩 단지에 자금 부족해서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 외곽에서 괜찮은 단지를 먼저 찾아서 한 번 움직였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한 번에 점핑을 안 돼요. 계속 단계별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2~3년 정도 지나서 다시 4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저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몇 천씩 조금씩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 동안에 투자를 쫙쫙쫙 했다가 이거를 다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 차익분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크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조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 조카는 계속 작게씩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의 조금씩 모아서 시드머니가 더 커지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는 지도 뭐가 목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 조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급지 진입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작은 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기간을 좀 길게 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주식처럼 막 이렇게 조급하게 다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상품은 길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국토교통부에 가면 실거래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작가님 말씀대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본단 말이죠. 2014년 통계부터. 네. 보면은 네. 그냥 뭐 매매도 써 있고 전세 써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거래됐구나라는 게 일단 불이익 시각이거든요. 대체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이런 느낌 드는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2016년도, 14년도, 15년도부터 봤을 때 가격이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또 빠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빠졌었을 때에 그때에 나와 있는 경제 흐름이나 지침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떠한 정책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었길래 올라갔을까? 이거를 보시면 현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기다려서 투자를 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